탕, 탕탕탕. 10발의 총성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자들이 넘어지고 책상이 삐걱거리며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고 몇몇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실 한복판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9살의 평범해 보이는 신임 교사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녀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거칠다는 강민석도 머리 좋기로 소문난 조수빈도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방금 그 선생님이 정말로? 말도 안 돼. 학생들의 속삭임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교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칠판을 향해 걸어가더니 분필을 들고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존중. 단 2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실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교사 김하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 무너져가던 시골 학교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김하나가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로 말입니다. 오전 9시 교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까만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김하나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인사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정현주 교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오랜만에 젊은 선생님이 오셔서 반가워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이진수 교사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위아래로 김하나를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까지 오는 걸 보니 어디 문제가 있었나 보군. 김하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김하나의 눈빛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첫 만남. 김하나가 3학년 2반 교실 앞에 섰을 때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새 담임 왔다. 또 젊은 여자네. 얼마나 버틸까?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이미 3명의 교사가 이 반을 포기하고 떠났으니까요. 김하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학생, 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 심지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민석이 있었습니다. 키 180의 다부진 체격,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김하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김하나가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의 인사에 대답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키득키득 웃음소리만 들렸죠. 조수빈이 볼펜을 돌리며 민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또 순진한 애가 왔네.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민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주일? 아니면 사흘? 그때 민석이 일어서더니 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하나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춘 뒤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긴 학생이 선생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이 학교 룰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하나에게 집중되었죠. 보통의 교사라면 이 순간 당황하거나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김하나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천천히 칠판 쪽으로 걸어가더니 분필을 들고 거칠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룰 규칙.
그리고 분필을 놓은 뒤 돌아서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룰은 중요하지. 근데 룰은 누가 만드는데? 학생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김하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 민석이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룰을 어기면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게 되죠.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김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나도 룰 하나 만들어도 될까?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교탁 위에 무심코 발을 올려 앉은 것이었죠. 저 선생님 뭐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가 교탁에 앉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김하나는 교탁에 앉은 채로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룰 좀 깨는 거 좋아해. 그러니 내가 말한 룰. 재밌네. 어디까지 깨질까?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예측 불가한 기묘한 분위기였죠. 조수빈이 볼펜 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평소 계산에 빠른 그였지만 이 상황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사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화를 내지도 겁을 먹지도 그렇다고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김하나는 교탁에서 내려와 다시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또 다른 글자를 썼습니다. 호기심. 앞으로 3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솔직히 궁금해. 너희가 정말로 못된 애들인지 아니면. 김하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진 애들인지. 이 말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죠. 뭔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게임을 하던 학생이 고개를 들었고 바닥에 누워있던 학생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석이 다시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김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너희를 몰라. 그래서 알고 싶은 거야. 특히 너 강민석. 민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김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들었어. 이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이라고. 그럼 책임감도 클 거 아냐? 책임감? 이 반 애들이 모두 너를 따르잖아. 그럼 이 애들이 어떻게 될지도 내가 정하는 거잖아.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책임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힘과 권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하나가 분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교실을 나서는 김하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 선생님? 좀 이상한데?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데?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대하는 어른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비굽거리거나. 하지만 김하나는 달랐습니다. 무서워하지도 비굽거리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대놓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조수빈이 민석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저 선생님.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모르겠어. 그냥. 예상이 안 돼. 복도로 나온 김하나는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웅성거리는 학생들이 보였죠.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밌겠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학생들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나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어제와 달랐거든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시선이었죠. 좋은 아침. 김하나의 인사에 몇몇 학생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반응이었죠. 하지만 강민석과 그 무리들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도발적이었습니다.
조수빈이 볼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좀 특이하긴 했지만 결국 그냥 선생님일 뿐이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하나가 교과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어 시간이야. 시 한 편을 읽어볼 건데. 그때 민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하암. 졸려. 그리고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죠. 김하나는 잠깐 민석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어보자. 하지만 민석의 콧꼬리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집중할 수 없었죠. 몇 분 후 김하나가 수업을 멈췄습니다. 민석아. 강민석.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하나는 천천히 민석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민석아, 일어나. 민석이 눈을 뜨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요? 자고 있었는데. 수업 중이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원래 수업 안 들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김하나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예상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괜찮아. 네. 자도 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 김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코 안 골기. 다른 애들 수업에 방해돼.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뭐라고요? 아니면 밖에서 자든지. 선택은 내가 해.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 180의 체격으로 김하나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놀리는 거예요? 김하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놀리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준 거야. 함께 수업 듣거나 방해 안 되게 자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만약에 제가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김하나가 잠깐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석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 눈빛. 뭐지? 하지만 김하나는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계속 코 골면서 자겠네.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겠다. 사과요? 응. 내가 수업 방해하면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교실 뒤에서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냥 조용히 해. 민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르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김하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조수빈이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석이 곤란해질 것 같았죠. 선생님, 민석이는 원래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김하나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조수빈이지? 네. 넌 어떻게 생각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 수빈이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민석을 옹호했을 텐데 김하나의 질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럼 친구로서 민석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수빈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도 수빈을 바라봤죠.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미안해. 뭐가? 내가 내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어. 근데 그게 다른 애들한테는 피해였구나. 민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하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수빈이가 용기 있는 말을 했네. 진짜 친구는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야.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때 민석이 순간적으로 의자를 뒤로 확 젖혔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갈 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하나가 번개처럼 앞으로 달려와서 팔 하나로 의자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 속도와 정확한 동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김하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쳤으면 누가 책임질까? 선생? 학생? 아님 룰? 민석이 김하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순간 분명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저거 일반인 반사신경이 아닌데? 하지만 김하나는 이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다치면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리고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다시 윤동주 씨를 읽어보자. 교실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하나를 바라볼 뿐이었죠. 조수빈도 볼펜 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선생님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하나가 교실을 나가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봤어? 선생님이 의자 잡는 거? 완전 빨랐는데? 그리고 전혀 당황 안 했어. 민석이 조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저 선생님. 뭔가 이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상보다 훨씬 뭐? 모르겠어. 그냥 만만하지 않아. 복도에서 김하나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죠. 아까 의자를 잡았던 손을 말입니다. 조심해야겠네.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평상시 걸음으로 교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이진수 교사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교무실에서의 일이 있은 후 조수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하나의 추리 과정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수빈아, 너 알아서 처리해. 강민석이 복도에서 조수빈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투였죠. 처리하라고? 당연하지.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조수빈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용만 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민석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내가 시험지 훔치라고 했어? 하지만 그 시험지로 이득을 본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민석이 짜증을 냈습니다. 야, 조수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공평? 원래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고 머리 좋은 놈이 뒤처리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조수빈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결국 이용과 피이용의 관계였다는 걸 깨달았죠. 점심시간이 끝난 후 조수빈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학교 전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조수빈에게는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죠.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걸 계산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하지만 결국 김하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석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위기 순간에 등을 돌린 것이었죠. 수빈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하나가 서 있었죠. 선생님? 혼자 있고 싶었구나. 김하나가 조수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함께 앉아 있었죠.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응. 저. 정말 나쁜 애예요? 김하나가 조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시험지도 훔치고 친구들도 이용하고 나쁜 짓만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조수빈이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요. 민석한테도 다른 애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김하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조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거든요. 그럼 부족할 게 없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항상 비교당해요. 너는 민석처럼 힘도 없어 보인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말들. 조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옆에 붙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민석을 이용한 거구나. 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용당한 거였어요. 조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민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민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도 저를 무시 안 하거든요. 김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 정말 무시당하지 않았어? 조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정작 저를 필요로 할 땐 아무도 없었어요. 민석도 친구들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정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관계가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민석이 한 말이 맞아요. 힘 있는 놈이 이기고 머리 좋은 놈이 뒤처리하는 거라고. 김하나가 조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빈아, 내가 하나 말해줄까? 네. 나도 예전에 날 지켜줄 줄 알았던 조직이 있었어. 조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직이요? 응. 서로 의리를 지키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믿었지. 김하나의 목소리에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 위험해지면 나 혼자 남겨두고 다들 도망갔지. 그럼 선생님도 배신당한 적이 있으시구나. 그래.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강한 건 남을 이용하는 머리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용기라는 걸. 조수빈이 김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선생님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죠. 선생님은 어떤 조직에 있었어요? 김하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줄게. 네. 대신 수빈아,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계속 남을 이용하면서 살고 싶어? 아니면 김하나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살고 싶어? 조수빈이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사실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도. 그럼 그걸 나쁜 곳에 쓰지 말고 좋은 곳에 써보면 어떨까? 좋은 곳이요?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다든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조수빈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봤잖아. 그 능력을 올바른 곳에 쓰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조수빈이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뭘? 저를 나쁜 애라고 단정하지 않아서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이 올라온 것이었죠. 수빈아, 여기 있었네. 민석이 김하나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계셨구나. 김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빈이랑 좋은 얘기 나눴어. 민석이도 함께 이야기할래? 민석이 조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죠. 수빈아, 너. 민석아, 미안해. 뭐가? 내가 내 행동을 당연하게 여겼어. 근데 그게 다른 애들한테는 피해였구나.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조수빈. 선생님한테 뭔 얘기 들었어? 김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가 수빈이가 용기 있는 말을 했네. 진짜 친구는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야.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고는 화를 내며 옥상을 나가버렸습니다. 조수빈이 민석을 따라가려 했지만 김하나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두자. 민석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석이가 저 때문에 화났어요. 아니야. 민석이는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김하나가 조수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려줘.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한 모습을 보여줘. 그럼 민석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수빈이 더 이상 민석의 뒤에 숨어서 꾀를 부리지 않았고 민석도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하나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새 선생님 뭔가 특별해. 조수빈이 완전히 달라졌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조수빈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해시태그 챕터 7 마이너스 진짜 싸움의 시작. 김하나의 정체가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학생들은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수업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3학년 2반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강민석은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조수빈은 자신의 똑똑함을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학교 정문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버지 강철수였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교감실이 어디지? 강철수가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쪽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한 교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조폭 출신이 우리 애를 가르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요? 교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수가 교감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정현주 교감. 정현주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갑자기 뭐가 무슨이에요? 조폭 출신을 교사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철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하시고 자세한 얘기를. 진정하라고요? 내 아들이 그런 인간한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이진수가 교감실로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님, 저도 그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진수 선생님이시죠? 얘기해 보세요. 이진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김하나라는 교사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수상했거든요. 역시 선생님은 눈이 있으시네. 그 여자는 학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요. 정현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민석이는. 달라졌다고요? 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집에 와서 아버지는 힘만 믿으신다. 진짜 리더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다마다요.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곳이에요. 그런 순진한 소리로 뭘 할 수 있다고. 강철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그 여자를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설 겁니다. 강 사장님 차분히. 차분히? 좋아요. 그럼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그 여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어요. 강철수가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모든 지원도 끊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아시죠? 정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수의 지원이 끊기면 학교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었거든요. 강철수가 나간 후 교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수가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아요? 하지만 강 사장님의 힘을 아시잖아요. 정말로 교육청에 신고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나가 들어온 것이었죠. 교감 선생님, 강민석 아버지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사장님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네요. 김하나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현주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알겠어요. 김하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교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석이 들어온 것이었죠. 선생님, 민석아? 여기서 뭘? 선생님 나가시면 안 돼요. 민석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볼게요. 선생님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때 조수빈도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뒤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변한 건데. 김하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안 가실 거예요? 아니야. 아마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저희가 선생님을 지킬게요.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김하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와 한번 만나볼게. 진짜요? 응. 제대로 이야기해봐야겠어. 이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강 사장님이 만나주실 것 같아요? 만나주실 거예요. 김하나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철수의 사무실. 김하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하나가 들어서자 강철수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조폭 출신 교사군요. 네. 김하나입니다. 앉으세요. 김하나가 앉자 강철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나가세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유죠? 조폭 출신이 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하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이 달라봤자 과거는 과거죠. 그럼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이가 뭐? 민석이도 변했어요. 진짜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철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진짜 리더?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힘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만들어져요. 헛소리 마세요. 힘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김하나가 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도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들었어요. 사장님이 맨손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궈내셨다고. 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믿어주고 기회를 준 사람. 저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믿어주는 사람. 강철수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애를 망칠 수도 있어요. 망치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약속? 조폭의 약속을 누가 믿어요? 김하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안이 있어요. 제안?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후에도 민석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제가 스스로 떠나겠어요. 강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대신 한 달 동안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김하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사장님이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강철수가 한참 김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한 달.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 달 후에 민석이가 여전히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한다면 당신은 즉시 떠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하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요. 강철수가 잠깐 망설이다가 김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민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다른 학생들을 누르지 않았고 대신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어느 날 1학년 학생이 고학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서서 말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했죠. 민석의 당당한 모습에 고학년들도 물러섰습니다. 조수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머리를 이제는 다른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했죠.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했고 학급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3학년 2반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 달의 마지막 날 강철수가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왔죠. 조수빈이 김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똑똑함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라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무서웠어요. 괴롭힘 당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반이 이렇게 변했어요. 강철수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교육청 관계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학생들의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그러게요. 이런 변화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김하나 교사님, 정말 훌륭한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김하나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고마우세요. 저희를 믿어줘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 조수빈이 덧붙였습니다. 김하나가 칠판에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선생님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학생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하나는 옥상에 혼자 올라가 학교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웃고 있고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수빈이 올라온 것이었죠. 너희는 왜 여기에? 선생님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민석이 김하나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진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누가 선생님을 구해줬어요? 김하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구했지. 그럼 왜 저희는 구해주신 거예요? 김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달랐거든. 구해줄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었어. 저희가요? 응. 너희는 진짜 좋은 아이들이야.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조수빈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교사를 할 거야. 너희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거든. 정말요? 응. 이제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